안녕하세요. 타로캐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능력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싶은데요. 연애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느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카드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잘하고 말고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매력이 도드라져 있고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거니까요. 오롯이 재미로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리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분 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카드 셔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카드 셔플이 빨리 끝났죠. 오늘은 조금 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순간의 기운을 전해받기 위해서 카드 뽑는 방식을 살짝 바꿔보기로 했어요. 2장씩 뽑은 이 5개의 묶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나머지는 리딩을 하면서 하나씩 추가로 뽑아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다 고르셨을까요?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화면 정지해놓고 천천히 고르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2번,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더보기란에 준비된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셔서 해당하시는 번호의 리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연애 혹은 연애 감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분들은 연애라는 건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 또 언제든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끝이 난다면 또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카드의 이름 그대로 리버스,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우신 거거든요. 이 관계 하나를 가지고 이 관계가 끝날까봐, 평생 함께하지 못할까봐 애걸복걸 한다거나 맞지 않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억지로 맞춰 입으려고 상대방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재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아니면 말고 잘 맞으면 계속 만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평생 이렇게 홀가분하고 미련 없이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놓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함께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1번 질문자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대시를 하고 접근하는지를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질문자님은 내가 이 사람에게 꽂혔다, 너로 정했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대로 직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절대 후진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정신 차리고 보면 나 얘한테 왜 끌려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순간에 강하게 휘어잡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1번님 자체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티가 확 나니까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1번님의 등을 밀어주고 1번님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1번님과 상대방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간 굉장히 조력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1번님께서는 딱히 친구들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사람을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나를 도와준다고 호의를 베푸는데 굳이 거절할 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마저 잘 받아들여서 잘 아울러서 그리고 잘 이용해서 상대방을 1번님의 소나귀에 쥐고 말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꼬셔야겠다. 제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패한 적이 딱히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킹 오브 소드 이 카드 자체는 이게 이길 수 없는 게 딱히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는 싸움에는 덤비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봤을 때 내가 꼬시면 100% 넘어온다 라고 하는 상대방을 잘 골라내실 줄도 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1번님이 선택한 상대방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 어떤 매력에서 1번님에게 홀딱 넘어가 버리는지 그것도 카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은 대부분의 상대방들에게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이 킹 오브 소드에서도 나온 것처럼 엄청 매력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상대방들이 1번 질문자님께 약간 기가 죽어 있다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을 너무 위대하게 나와 나란히 설 수 없는 사람,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아깝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니 그렇게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1번님이 자신에게 대시하는 걸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1번님과 지내다 보면 1번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리더 같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미지보다 조금 더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고 정서적으로 잘 통하고 감정 교류도 잘 되고 애정 표현도 잘해주는 사람인 걸 알게 되니까 더욱더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질문자님께서는 남들이 보든 누가 보든 진짜 객관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쟤를 꼬셔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주위에서도 너도 나도 막 발벗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거겠죠? 또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 막 달려들어서 막 잘해봐. 제가 진짜 좋은 애야. 진짜 괜찮은 애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인기도 너무 많아 보이고 가지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나만 바라봐주고 나랑 이렇게 잘 통하는데 어느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쵸? 질문자님께서는 연애 능력치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시선이 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막 외모가 화려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아우라, 포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인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길을 가다가 한 번 스쳤을 뿐인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 한 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1번님을 안다거나 익히 많이 들었다는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았을 것처럼 정말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들도 1번님께 끌린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1번님이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1번님과 연애를 하면서 여태까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지 보통 어떤 점들을 1번님께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지 그것도 타로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들은 질문자님의 넘치는 애정 표현이나 사랑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대요. 여태까지 나온 카드들만 봐도 사실 질문자님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에 가까웠는데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연애 가치관 자체도 사실 이 관계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관계. 사랑이라는 건 원래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막 말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상대방들에게는 그게 다 느껴져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불안, 걱정을 야기하게 하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고 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다정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언제 헤어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너무 불안하다. 이거를 뭐 질문자님께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번님 마음 자체도 약간 변덕스럽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극에 잘 끌린다고 해야 하는지 약간의 바람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를 즐긴다, 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님께서는 이렇게 잘 연애를 하고 지내면서도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뭐 남들처럼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운명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내심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질문자님께서 바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방면으로 연애 능력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뽑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자님께서는요, 약간 뭐랄까요? 여기 처음 말했던 이 시작과 끝에 어쩔 수 없음 이거 있죠? 이게 질문자님이 뭐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우리가 헤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너도 다른 사람 만나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수밖에,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여타 다른 경험들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세상과 타협을 해낸 쿨한 결과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언 카드는요, 정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이 상대방들이 조금 덜 걱정을 하게 하고 싶으면 정말로 질문자님이 상대방만을 사랑한다는 걸, 질문자님이 표현하는 그 애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 마음, 질문자님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에 솔직해지는 것이 출구, 해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쿨할 필요 없어요. 물론 관계라는 게 언젠가 끝나는 관계, 언젠가 끝나는 관계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끝나는 그 날까지는 최대한 그 어떤 다른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그것들로만 이루어진 연애를 해보시는 게 후회도 없을 것 같고 상대방에게 걱정도 안 시킬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능력치, 매력치 자체는 정말 첫 번째 카드부터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별다른 말을 드릴 건 없지만요, 조금 더, 아니, 더가 아니라 조금 덜 쿨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들은 연애나 연애 감정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봤는데요. 2번 분들은 한번 연애를 시작하면 질릴 때까지, 그 사람이 너무 질려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을 때까지는 계속 만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일지라도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 내가 그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 모든 영향을 다 얻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2번님의 곁에 두고 지내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또 연애를 시작할 때에도 빠르게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다가 거의 뭐 사실혼 관계랑 비슷해질 정도로 사이가 발전했을 때 남들이 보면은 너희 뭐 벌써 사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직 안 사귀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굉장히 확실하고 감정이 충만하고 안정적인 상태일 때
그제서야 연애를 시작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지 타로카드한테 물어보도록 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정말 아낌없이 전부 다 퍼주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정말 돈을 전부 다 빌려준다거나 이번님한테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퍼준다거나 막 이렇다기보다는 쇼핑을 하다가 뭐 하나를 봤어요. 어떤 물건을 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떠올라서 그 상대방한테 선물을 정말 뭐 아무 날도 아닌데도 그냥 상대방이 떠올라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자주 선물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만큼 많은 애정 표현을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식스 오브 코인 카드는 일단 뭐 감정이나 말, 행동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세속적인 의미가 강한 카드여서 선물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매력을 거침없이 확실하게 내뿜는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또 그리고 나랑 이렇게 질릴 때까지 오래 만날 사람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질문자님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드러내는 매력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랑 오래 만날 거니까 딱히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쥐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번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번님을 만난 상대방들은 이번님의 어떤 모습, 어떤 면에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이번님을 사랑하게 되었었는지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와, 카드가 너무 좋은데, 이번님의 상대방들은 이번님의 진짜 해맑음, 밝음, 발랄함, 명랑함,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고, 나를 웃게 하고, 귀엽고, 어딘가 좀 푼수 같기도 하고, 너무 상냥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그 뭐랄까요? 말 그대로 비타민C 같은, 오로나민C 같은 그런 매력이 이번님께 있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번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상대방들이 이번님에게 느낀 그 감정은 여기 이 바보 카드에서 나온 이 여자가 손에 쥐고 있는 새하얀 장미처럼 너무 순수한 애정이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있었던 순수한 애정을 끄집어낼 정도로 이번님께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순수한 애정을 퍼부어 주셨고 그런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은 카드가 확 나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엔도르핀이 확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매력, 막 끝내주는 매력을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겠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질릴 대로 질리는 그런 상황은 있었을 거잖아요. 상대방들이 이번 질문자님께 바랐던 점들, 원했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자님께서는 약간 집착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적당한 수준의 집착은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일종이라고. 저도 질투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질투가 나지 않으면 그것도 성애적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해서 나쁘게 보지만은 않지만 상대방들이 이번님에게 질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번님께서는 상대방들에게 질투나 소유욕으로 인해서 약간 투정 아닌 투정 혹은 관리 아닌 관리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이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는요 굉장히 행동력이 좋은 카드예요. 기회가 있다, 뭔가가 포착되었다 싶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확 잡고 채가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운이나 뭐 학업, 직장 뭐 이런 것, 금전 이런 것과 관련된 리딩에서 나오면 좋은 기회로 읽히겠지만 제가 방금 던졌던 질문이 고쳐줬으면 좋겠어 였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Four of Coin이 제 리딩을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회,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내 눈으로 딱 캐치해서 너 거기 가지 마. 너 걔 만나지 마.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상대방을 질문자님의 품 안에만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상대방들을 약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고 해요. 이렇게 질투하고 소유하고 싶은 상대방이 정말 질려서 꼴도 보기 싫고 이제는 정말 필요도 없을 때까지 내 안에 꽁꽁 묶어놓고 있다가 아 이제 됐다 배부르다 싶으면은 쿨하게 여태까지 걸렸던 시간들 이런 것들은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쿨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멋진 분이네요. 굉장히 관계에 최선을 다할 줄도 알고 끝까지 지켜보실 줄도 알고 퍼줄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미래를 그릴 줄도 알고 또 귀엽게 욕심 부릴 줄도 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가 정말 뭐 가벼운 질투 같고 워낙 옆에 나온 카드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귀엽고 쾌활하고 아이 같은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막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상대방들이 고쳐줬으면 바라는 점, 원했던 점 그런 질문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번님께서 내가 연애를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셨다면 이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대로 2번님의 연애 능력치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이번님께서는 진짜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좋다고 해야 하나요? 막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 친구랑 통화하고 나면 괜히 막 묵은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진짜 인간 비타민 치료제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 분이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분들은,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의외로 끈기도 있고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 분들이 딱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카드도 이번 분에게 연애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딱히 이번 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앞으로 잘 흘러갔으면, 내가 이 친구와 오래 만날 수 있었으면, 뭐 그 친구와 뭐 친구라기보단 이제 연애 상대겠죠? 뭐 연애 상대와 싸웠다면 잘 화해할 수 있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번님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질투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질투하는 사람 싫어, 소유욕 있는 사람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나를 못 믿는 것 같기 때문에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투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사실 질투하는 모습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땡깡 비슷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땡깡 부리는 모습,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아이 같은 그런 땡깡 부리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가 나를 계속 사랑해 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런 질투나 소유욕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잘 믿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카드를 리딩하는 내내 저도 갑자기 막 어디서 코끝에 막 시트러스 향이 막 스치는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감이 있었는데요. 기분 좋은 그림들, 기분 좋은 내용들이 가득했던 만큼 이번 님께서 결과가 잘 맞지 않으셨더라도 비타민스러움만이라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도 여기에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카드를 골라주신 질문자님들께서는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3번 분들은 연애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발견이라는 건 존재 그 자체의 발견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숨어있는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연애를 하면서 서로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찾아봐주고, 뭐랄까요? 연애를 그저 감정 교류 그 선에서 끝내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상대와 귀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야 그게 비로소 좋은 연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을 뒷전으로 두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을 놓지 않고 연애와 꾸준히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연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운,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3번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3번 분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엄청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놀기 좋아한다거나 한때 같이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정말 오래오래 만날 수 있고 내가 배울 점이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를 때 그저 외모나 센스 뭐 이런 것들만 보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인 사람인 것 마냥 이것저것 계산적으로 재고 따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인물, 하나의 인물의 성장성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져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번님들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대시를 하는지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음, 3번님들은 새로 뽑은 카드도 구성이 똑같아요. 컵, 컵, 펜타클, 펜타클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나왔고 심지어 컵 오브 페이지는 똑같은 두 장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3번 분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발견과 성장, 발전의 확신 그런 게 있으셔야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굉장히 배우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새로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것에 굉장히 흥미를 빨리 가지시고 또 자극도 많이 받으시고 그만큼 실행력도 있으셔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에 잘 섞여 들어가고 잘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아는 척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3번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이 부분은 잘 모른다. 내가 이 부분은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걸 숨기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과감하게 난 그거 처음 들어봐. 나는 그거 잘 몰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부족함도 상대방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3번님과 대화하는 상대방들로 하여금 적당히 자존심도 지켜 세워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3번님에게 배울 것도 있고 그런 기분들을 들게 해서 엄청 유익한 이미지로 상대방들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쉽게 예시를 들자면 3번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뭔가 공경에 처해 있다. 아니면 도와줄 만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가서 도와주고 스터디 그룹 같은 서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고 답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사람을 꼬셔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3번님의 눈에 든 사람은 그날 이후로 뭔가 굉장히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일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에게 엄청 자신감을 심어주고 북돋아주고 좋은 기운을 주고 또 3번님이 무언가 상대방들에게 조언을 하면 그리고 위로를 해주면 정말 3번님께서 말하는 대로 될 것만 같은 일이 좋게 풀릴 것 같은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모습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멘토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3번님께서는 뭔가 예뻐 보이려고 한다거나 잘생겨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력을 과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인간성, 내가 가진 가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상대방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번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3번님을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도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상대방들은 3번님을 놓치면 후회한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들은 3번님과 같이 있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사람,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님께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만큼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3번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시류를 잘 타고 잘 읽는 사람,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고요. 3번님이 상대방에게 주는 도움, 그리고 기회와 제안 이런 것들을 놓친다면 후회할 것 같다. 왜 3번 같은 애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척 했다가는 나 분명히 후회하고 깡통 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번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상대방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3번님이 도와준다는데 말 안 듣고 좀 자신감 없어 하는 그런 상대방들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하기는 한데 3번님께서 이렇게 가진 게 많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신 분 같고 또 워낙 똑똑하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3번님보다 본인이 더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3번 같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도 살짝 보이기는 해요. 좀 정말 말 그대로 3번님께서는 3번님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3번님이 보기에는 너무 애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들이 3번님에게 어떤 점을 원하고 바랬었는지 마저 뽑아볼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조금만 모자라거나 실수하면 나를 내치거나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상대방들에게서 좀 보여요. 3번님께서는 정말 10 오브 코인, 완벽하고 안정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코인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것만큼 정말 눈에 보이는 발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결과물, 그런 것들을 연애에서 함께 추구하는데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면 3번님이 추구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희망찬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 두 개를 열어보니까는. 물론 3번님께서 본인에게 기대하는 점들이나 인정하는 점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전부 다 나 혹은 나와 3번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 헤어질까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불안함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애를 연애답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려가고 그 미래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배워가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네가 이러이러한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좋아.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좋아. 라기보다는 나는 네가 웃는 게 좋아. 나는 너랑 있으면 함께 미래를 구축하고 상상할 수 있게 돼서 좋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상대방들도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3번님의 연애 능력치를 위한 조언 카드를 한 장 뽑아볼 건데, 그 카드는 3번님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연애를 할 때는 연애만 해라.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대, 그런 것들도 뭐 여태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연애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조금 배제시키고 머리를 조금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거나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번 분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살로 느껴지고 머리로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결과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이 그쪽으로 꺾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감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상태, 그 스탠스 유지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애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애가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고 덜어내서 상대방들을 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번 분들은 정말로 본인도 본인이고 본인이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들도 정말 잘 골라서 내가 얘한테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내가 얘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굳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셔도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원하시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서서 추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이어서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질문자님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4번 분들은 혹시 MBTI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시나요? 그 MBTI 중에 INFP라는 유형이 있어요. INFP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연애라는 건 믿음과 신뢰 그리고 폭 넓은 수용이 있어야만 관계를 이루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며, 연애 자체에 대한 낭만이나 로망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게 세워져 있으세요. 정말 운명적인 사랑,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 또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남에게는 차가운데 나한테는 따뜻한 사람, 그런 것처럼 이상형도 굉장히 세세하고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제각각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져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바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모습, 그것들을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4번 분들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대시하시는지 타로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4번 분들은 4번 분들께서 속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 낭만이나 이상을 그대로 현실에 대입해서 이 모든 멋진 일들이 정말 내 상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백발백중이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꼬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딱히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과 현실을 타협할 줄 모르는 분들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내 기준에 적합하기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상대방과 그리고 또 주변 상황과 시기 등을 잘 살펴서 조율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한마디로 4번 분들은 본인이 꿈꾸는 상황을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4번님 본인 사이에 합의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만큼을 잘 찾아내시고 잘 확보해서 그걸 잘 가꿔서 상대방들이 얘랑 있으면 진짜 영화 같은 사랑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4번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이뤄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도 로맨틱하고 나는 너랑 정말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런 모습에 상당히 감명을 깊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나온 만큼 4번님을 만났던 상대방들은 4번님을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술적인 사람, 그리고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확실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상대방들은 4번님이 하는 말이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정말 낭만적이기만 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들이 4번님의 입에서 나오면 왠지 그럴듯해. 그리고 상당히 혹해. 나도 4번이랑 같이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잘 현혹시킨다고 해야 하나요? 잘 꼬셔낸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또 그만큼 확실하게 4번님께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하고 믿음직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예술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그만큼 잘 공감하고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가 있으셔서 4번님이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상대방들이 그런 영감 넘치는 모습에 금방금방 쉽게 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고 잘 공감해주고 또 감정적이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상상력도 좋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여려 보일 수 있지만 은근히 고집도 굉장히 세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여태까지 4번님이 만나신 분들이 4번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들은 이런 4번님께 또 다른 어떤 점을 원하고 어떤 점을 바랐는지 마저 타로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상대방들은 4번님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나와 미래를 꿈꾸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점도 있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은근히 고집이 세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집 혹은 너무나도 뚜렷한 4번님만의 세계, 4번님만의 장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살짝 보여요. 그리고 4번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바라는 것이 있고 이뤄내고 싶은 이상이 있고 또 사람들과 잘 맞춰갈 줄도 알고 능력도 있으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자신감이나 자존감.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감정 쪽에 많이 치우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딱히 욕심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추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상황적인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4번 분들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진다,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상대방들은 아닌데 네가 이렇게 확실하고 매력적이고 너만의 세계도 구축되어 있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한마디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4번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다지 큰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보이기는 해서 4번님을 여태까지 만났던 상대방들도 4번님께 그런 모습을 좀 바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4번님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번님만의 세계가 너무 확고하고 너무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는 걸 4번님께서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답답했다, 그 부분이 조금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번님께서 연애 능력치를 올려서 향상시켜서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네, 조언 카드는 4번님께 4번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 그런 모습을 왜 원하는지 그 생각의 시작을 찾아서 초점을 잘 맞추라고 하고요. 또 초점이 제대로 맞춰진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고 정말 이 연애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4번님께서는 연애 능력치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연애는 잘해요. 그런데 연애가 자꾸 엎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유는 연애나 상대방 그리고 4번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4번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4번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4번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질이 있고 조언 카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언제부터 어떻게 정해졌는지, 내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원하고 바라는 게 많은 만큼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봤다는 거예요, 4번님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좀 낮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좀 고치고 조금 더 본인을 사랑할 줄 알게 되신다면 연애가 더 이상 엎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4번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런 시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에게만 국한되는 리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4번님께서는 타고난 기질이 겸손을 빙자한 셀프 자존심 깎기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더 활기차고 멋있는 그런 연애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4번님 같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본인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을 사랑할 줄은 아는 분들이니까 이미 너무나도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연애를 하고 바라시는 대로 운명적인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깝고 보석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담요 안에 돌돌 말려서 숨어 있기 때문에 빛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4번 카드 리딩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님들은 연애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5번님들께서는 연애를 좀 귀찮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애라는 게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면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하고 싶은 뭐 게임 같은 거 제대로 못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연애 상대와 먼저 스케줄을 맞춘다거나 연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속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개인적인 시간 있죠. 그 사귀더라도 막 지금은 뭐해?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는 연인보다는 각자 일할 때 또 각자의 친구들과 놀 때는 각자 알아서 살고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또 둘만의 이벤트나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연애를 하더라도 공과 사가 확실해야 한다. 개인 시간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연애 못해. 나를 구속하는 사람과는 만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묶여있을 만큼 작은 그릇이 아니야. 나는 정말 할 일이 많고 바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5번 분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대시하는지를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5번님들은 퀸 오브 완드 카드가 똑같이 2장이 나왔고 또 완드 카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진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하나하나 다 짜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한다기보다는 가만히 그냥 뭐 있다가 내 생활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즐기다가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휘어잡는 완벽하게 꼬셔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5번님은 속으로는 이렇게 약간 좀 시니컬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주변인들이나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엄마 같다, 잘 챙겨준다 그런 말도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나 기운이 너무너무 밝고 명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막 어린아이의 명랑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태양 같은,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여기 양쪽에 다 태양이 그려져 있죠.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고 계시기 때문에 4번님의 지원과 믿음을 받으면 정말 든든한 그런 감정을 들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냥 5번님은 5번님 나름대로 본인처럼 잘 지내고 계셨는데 들어오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뿐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5번님을 여태까지 만났던 상대방들은 5번님을 어떤 모습과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지 타로카드한테 물어볼게요.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좋은데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이미지로 보여져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 같이 있을 때 진짜 좋아.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나를 좀 혼자 있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이 바쁜 일이 5번님께 쏟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5번님 스스로가 본인을 바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셨다고들 해요. 맞는 말이죠. 사실 5번님께서는 개인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개인 시간을 가지는 동안 연애 말고 연애와 관련 없는 뭐 기타 취미라든가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5번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5번님께는 딱히 힘들지 않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일에 불과하지만 5번님을 좋아했던 상대방들은 이 극과 극의 상황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져요. 이 카드 두 장을 뽑으면서 상대방들이 느낀 당황스러움이 확 느껴졌거든요. 진짜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아. 몇 번을 말하지만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아. 나만 봐주고. 그런데 너무 바빠서 나를 혼자 있게 해.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방들은 정말 이 바쁨 아니면 그 개인 시간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을 5번님께 고쳐주기를 바랬었는지, 아니면 따로 다른 어떠한 것들을 5번님께 원했었는지 타로카드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들은 5번님과 연애를 하면서 약간 욕구불만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욕구불만이라는 게 뭐 성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식스 오브 컵,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딱딱딱 되지 않아요? 나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잘해줘서 좋아. 그런데 바빠. 나를 혼자 있게 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기회를 잡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훅 들어와 줬는데, 나를 잘 챙겨줬는데, 나랑 너무 즐거웠고 나만 봐줬는데 하면서 5번님과의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혼자서만 곱씹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다는 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번님의 사랑을 자꾸 혼자서만 갈구하게 된다. 그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조금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신 것 같은 그림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5번님들이 연애를 하면서 많이 이별 사유로 내세웠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개인 시간,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상대방들이 이렇게 5번님의 마음이나 시간을 갈구하고
약간 좀 불만에 차 있고, 그러면 5번님들께서는 안 만나 라고 딱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꽤 많은 경우가 그런 이유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5번님이 상대방을 이제 뭐 어장관리 하듯이 다 잡은 물고기니까 밥 안 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5번님은 그냥 이때는 타이밍이 왔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잡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중하고 마음을 표현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구속이 싫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상대방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5번님의 연애 능력치를 조금 더 향상시켜서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조언해주는 카드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올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카드가 리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게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 5번님을 위한 조언을 뽑았을 때 조언 카드가 5번님께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대해야 하지? 5번님께서 뭐를 기도해야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딩이 좀 애매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카드를 2장 더 뽑았는데, 제가 주제는 연애 능력치 향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애정운을 보게 되어드린 것 같은데요. 5번님께서는 정말 5번님께서 바라는, 5번님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고 5번님을 구속하지 않는 상대방을 만나기를, 나한테 이렇게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는, 혼자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도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말고 자기도 스스로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이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바라래요. 그렇게 이상형을 확정해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온대요. 조만간인 것 같아요. 에이스 카드가 지금 5번님한테 3장이나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2장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여기 에이스 오브 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에이스의 의미들은 새로운 기회, 시작, 타이밍, 지금, 적기,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번님께서는 정말 그냥 바라고 계시면, 뭐 상대방들은 이렇게 서운해했지만 딱히 뭔가를 고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자기 고집을 유지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나 이해해주는 사람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온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뭔가 확 질문과는 살짝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느낌이 팍 오는 그런 결과를 많이 접해보지는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만큼 5번님께 지금 직면에 있는 애정운이 코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카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면 5번님께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거죠. 좋으시겠다. 엄청 단호하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하네요. 네, 그럼 5번 카드 리딩도 여기에서 마칠게요. 네, 제가 이번 주는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들도 많고
또 갑자기 뭔가 바쁘게 생활이 굴러가기 시작해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어요. 그런 만큼 무슨 운세라기보다는 조금 심리 테스트적인 접근으로다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다들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슨 운세, 뭐 속마음 이런 걸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색다른 주제? 뭐 너무 색다르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타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기분 상해하시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른 카드를 고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영상은 그냥 스루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기분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